전국이 북극 추위에 갇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도 갯벌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기온차가 무려 29도나 나면서 개나리까지 폈던 서울 도심에선 이렇게 청계천이 꽁꽁 얼어붙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겨울이니 춥다라고 하기엔 비정상적인 날씨 속에 전국에선 수도관이 터지고 지하철이 멈춰서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더 강력한 한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화장실이 암흑에 갇혔습니다. 냉장고 안 조명은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 용인 아파트 8동 가운데 4개 동 전기 공급이 끊긴 모습입니다. 한밤 영하 10도 추위 속에 난방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물만 나오고 나머지 전기, 난방, 가스 다 안 되는 거죠. 아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500여 가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은 줄 하나에 의지해 건물 밖 고드름을 깹니다. 이 고드름이 떨어지면 시민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강풍과 한파에 전국 곳곳에선 결빙 신고와 고드름 제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한동안 이른 꽃이 폈던 제주도 며칠 사이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폭설에 파묻힌 한라산 국립공원은 아예 길이 막혔습니다. 강원 철원군은 아침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엔 한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50m 높이의 폭포도 추위에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빙벽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판이 된 계곡물은 올라가서 뛰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시골집 마당 수도는 아예 못 쓰게 됐고 너무 추워갖고 며칠 전부터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오른 거죠. 그러면 이제 봄에 났어요. 도심 거리의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다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눈비가 내린 뒤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더 강한 북극 추위가 다가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분수령이 될 회의가 열렸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한동훈 대세론에 무게가 실린 걸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이목이 쏠리는데 한 장관은 오늘 하루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직접 치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모인 연석회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부상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2시간 반 넘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는 원외 위원장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인지도, 대중성이 있다면 그 선수를 제일 먼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여의도 문법에서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한동훈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것. 현역 의원들도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승리 카드란 주장이 다수였지만 선거에 집중하는 선대위원장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석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도 소수 있었지만 데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력 꼽기 이미지가 많이 입혀져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기스가 났다. 지난 비상의원총회 때처럼 대통령 아바타나 용산 이중대가 되어선 안 된다는 등의 거친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연석회의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며 여론의 추이를 보는 중입니다. 의견이 모아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필요한 절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한 장관은 오늘 하루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이걸 따라한 2차 낙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낙서를 한 용의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지만 처음 낙서를 한 일당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가 갑자기 방향을 돌립니다. 다른 경찰차도 뒤따릅니다. 어젯밤 10시 24분 서울 경복궁 담벼락 낙서 옆에 또 낙서가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나던 버스기사가 신고했습니다. 낙서대에 있고 거기 사람이 거의 없는 장소인데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의심스러워가지고 손님이 또 낙서 있는 쪽으로 가니까 뭐 쓰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스프레이 낙서 범행이 일어난 지 40여 시간 만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또 비슷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문화재청 직원들이 나와서 보수 작업을 위한 가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낙서는 가로 3m, 세로 1.8m 정도입니다. 40m가 넘었던 사흘 전 첫 번째 낙서보다 크기는 작습니다. 붉은색으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서자 오늘 낮 한 20대 남성이 어젯밤 낙서는 내가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경찰은 모방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첫 번째 낙서를 한 용의자들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증샷을 찍는 듯한 행동까지 한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함께 낙서를 한 걸로 보고 CCTV 등을 분석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JTBC는 그룹 회장 방문을 앞두고 이랜드 직원들이 밤샘 달인질에 동원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랜드의 직원 갑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 명이 동원되는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엔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선비 옷을 맞춰 입고 있습니다. 줄을 맞춰 부채춤을 춥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각을 맞춰 율동을 합니다. 이랜드 그룹이 매년 연말 열고 있는 행사 송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19 때를 빼고는 꾸준히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 나선 직원은 400여 명입니다. 관객으로 동원된 이랜드 계열사 직원까지 더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계열사별로 팀을 나눠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합창에 50점, 이랜드 손동작에 50점이 주어집니다. 이 손동작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짜냈습니다. 손가락 각도 하나 다 맞추 200명을 다 맞춰야 되고 화음도 맞춰야 되고. 업무 시간엔 칼각을 맞추고 돌아와선 밀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업무 말이라. 근데 또 연습이 끝나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랜드 측은 직원 화합을 위해 만든 오래된 행사라며 불만이 나와 연습 기간을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엔 한 달 동안 합숙까지 하며 연습했습니다. 그나마 줄은 게 여전히 닷새나 됩니다.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 달을 준비합니다. 이랜드 측은 자율적인 행사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석자를 못 맞추면 대체 인력을 구해 숫자를 맞춰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제기하는 순간 그게 이제 눈치 채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번 행사에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신임 사원들이 동원됐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정부가 소주 같은 증류수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하면서 소주 출고가도 내려갈 걸로 보이는데 정작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히려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수입산 증류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개념인데 소주는 22%, 위스키는 23.9%로 정했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내년부터 소주 한 병의 공장 출고가는 지금보다 132원, 10.6% 내립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주 한 병에 7,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좀 비싸다 생각은 했는데 또 내려간다 그러면 사 먹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다만 주류 제조사들이 이미 출고가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라 세금 인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달 이미 참이슬 출고가를 7% 올렸고 롯데칠성 역시 내년부터 처음처럼 반출 가격을 7% 가까이 올립니다. 세로는 8.9% 인상합니다. 소주 주 원료인 주정이나 병값이 올랐단 이유입니다. 깎인 세금을 고려하면 마트나 편의점에선 가격이 소폭 내릴 수 있지만 이미 7,000원대까지 오른 음식점이나 술집은 또 다릅니다. 공급가가 떨어진 만큼 술값을 내릴 의향은 있는데 그것 역시도 저희가 빨리빨리 그거를 반영하지 않는 스타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격은 내려가지 못하고 세수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